미국이 폴란드에 심각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참담한 실패로 인해 점점 더 광기에 빠져드는 푸틴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찾고 있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나토를 새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아무도 이렇게 빨리 벌어질 줄은 몰랐던 음흉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푸틴은 폴란드 공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 생각합니다. 푸틴은 틀렸고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실수가 될 것입니다. 7월 3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폴란드에 러시아가 폴란드 영토에서 모장 도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그 도발은 머지않아 곧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 소식이 폴란드 대통령 하랄드 오브로키 측근 소식통에 의한 것이며 러시아가 폴란드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공격할지가 가장 큰 의문입니다. 일본은 미사일과 드론이 우크라이나를 우회해 폴란드로 날아가 군사시설을 타격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지상 침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아마도 벨라루스의 지원을 받고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월경지가 관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러시아가 음흉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푸틴이 아직 우크라이나에서 지고 있는 전쟁으로 바쁜 와중에 왜 폴란드를 공격하려 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러시아 지도자가 완전한 침공보다는 도발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게 푸틴이 자주 쓰는 수법이죠. 그 목적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더 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며 이런 전략은 푸틴이 여러 번 써온 것을 우리가 이미 봐왔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처음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던 것도 비슷한 도발로 볼 수 있는데 이는 8년 뒤에 일어난 전면 침공의 서막이었습니다. 그 전략은 무지한 척 공격해 대응을 유도하고 러시아 선전기계가 우리가 곧 보게 될 정당화를 내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블라디미르 푸틴의 계획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나토 내부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보다 더 큰 전투를 준비 중이라고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준비는 원치 않는 속도로 완료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육군 중장 겸 육군 감찰관인 크리스티안 프로이딩은 이미 러시아가 2029년까지 나토 동맹국을 침공할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공격이 일어난다면 러시아는 예정보다 3년이나 앞서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몇 년 뒤에 있을 전면 침공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고 이후 폴란드 총리 도날드 투스크는 자국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겁주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몇 달이 정말 중대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발트 3국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투스크 총리는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제기하는 위협이 미국이 경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침공하면 발트 지역 전체가 러시아와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투스크 총리는 현재 폴란드에 공황 상태가 퍼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동맹국들로부터 받은 정보 덕분에 위협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폴란드는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날드 투스크가 자신감을 갖는 것도 당연합니다. 러시아가 실제 행동에 나서더라도 푸틴이 폴란드를 쉽게 정복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를 너무나도 큰 패배로 몰아넣게 되고 러시아와 푸틴 자신 모두 결코 회복할 수 없는 패배가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이 푸틴의 최대 실수인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러시아의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행동은 앞서 언급한 대로 폴란드 인프라에 대한 드론 공격이나 보병이 동원된 일종의 국경 침범입니다. 후자가 더 우려되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전면 지상 침공을 할 입장이 아닙니다. 대신 텔레그래프가 언급한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러시아군과 어쩌면 벨라루스군 소규모 부대를 폴란드 국경 너머로 보내 일종의 시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푸틴의 왜곡된 세계관에선 폴란드가 즉시 병사들에게 발포해 푸틴이 이를 선전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폴란드 영토로 걸어 들어갔을 뿐인데 그들이 먼저 발포했습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러시아는 항상 피해자입니다. 강력한 선전은 아니지만 푸틴은 하고 싶은 일을 실행하려면 허술한 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 번 증명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러시아군이 폴란드에 진입하는 것은
폴란드를 미국이 관여하는 어떤 협상 시나리오로 몰아넣는 도발이 될 것입니다.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는 모스크바의 또 다른 승리로 여겨질 것입니다. 만약 폴란드가 협상을 통해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군의 막강한 힘이 폴란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강력해서 폴란드가 러시아를 몰아내기 위해 자신의 힘이 아닌 협상 테이블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운이 좋다고 느낀다면 그는 이 협상의 일환으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푸틴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만들려 하며 그 전략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 동부전선 공격을 준비하듯 군사력을 키워왔습니다. 이는 폴란드를 통하지 않는다면 발트 국가들이나 북유럽 국가들을 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컬리키코가 지적하듯이 위성 사진들은 러시아가 핀란드 국경을 비롯해 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국경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당국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 국경 증강은 러시아가 북유럽과 발트해 지역 경계에 약 11만 5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 없으면 연기도 없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이 말은 폴란드인들에게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경고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나라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핀란드, 그리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세 발트 국가들과 함께 대인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에서 탈퇴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국가들은 러시아가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지뢰를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런 지뢰를 러시아인들, 특히 자국 국경을 넘으려는 군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폴란드는 폭발물 외에도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 러시아 무인기를 대응하기 위한 드론, 그리고 침입 공격을 감지하는 센서 등 국경 방어 시설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준비해 왔으며 푸틴을 단순한 이론적 위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위협은 실제입니다. 미국의 경고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폴란드는 지상 침공에 대비해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드론이 있으며 러시아가 이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거 러시아는 폴란드를 위협하려 드론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9월에 러시아는 19대의 드론을 폴란드 영공으로 보냈고 이에 대응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고 3개의 폴란드주 전역에 실내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드론에 이미 익숙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경고한 공격은 러시아가 방어태세를 시험하려고 몇 대의 미끼 드론만 보내는 수준을 넘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공격이 될 것이며 드론이 폴란드의 인프라를 겨냥해 군사기지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드론 공격이 가능한 이유는 푸틴이 이에 대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폴란드에 드론을 보낼 의도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GPS 고장을 주장하며 또 다른 도발을 저지르고도 무사히 넘어간 것에 혼자 미소 지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폴란드 내 러시아인 탄압을 핑계로 공격했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국가 두마는 푸틴이 러시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5월에야 승인했습니다. 그렇게 범위가 넓은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최소한 러시아 내에서는 푸틴이 다른 나라에 대해 하는 어떤 행동에도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점들을 보면 미국이 폴란드에 한 경고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법적 기반을 갖췄습니다. 러시아는 국경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미 폴란드 국경에 칼리닌긴드라드가 있어 어떤 형태로든 침공이나 공격 행위를 위한 전진기지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상황이 바뀝니다. 폴란드 공격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묘수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공격은 푸틴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저희는 매주 이런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서 저희 영상을 더 많이 시청해주세요. 그렇다면 왜 폴란드를 공격하는 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금까지 가장 큰 실수가 될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푸틴이 너무 무지해 인식하지 못합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군대에 막대한 위협이 되는 강대국입니다. 몇 분 전에 폴란드의 국경 증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만약 그것만이 폴란드가 하고 있는 전부라면 푸틴은 자신의 침공 계획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폴란드는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에서 나토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입니다. 2026년에 폴란드는 GDP의 4.8%를 군사에 지출할 예정인데 이는 이미 나토가 과거에 설정한 2% 목표를 훨씬 넘어선 수치입니다. 또한 2025년 정상회담에서
나토가 설정한 2035년까지 5% 목표 달성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전쟁 내내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지원해왔으며 침공이 시작되자마자 300대의 전차를 비롯해 포병, 장갑차 등 다양한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네토 내에서 폴란드보다 더 큰 군대를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터키뿐이며 폴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첨단 미국산 무기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드론 분야에서도 유럽 대부분 국가들보다 앞서 있으며 2026년 초에 드론 방어 시스템 개발에 17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은 폴란드가 이미 인상적인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는 2030년까지 군사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대규모 지출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폴란드는 또한 군대 규모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목표는 30만 명의 현역 병력과 20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해 총 50만 명의 상비군을 갖추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해군 전력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A-26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 덕분에 폴란드 국방부 차관 파베오 잘레프스키는 자국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칭찬했습니다. 잘레프스키는 우리는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전력도 가장 강한 나토 지상군을 보유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교훈을 적용 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는 짧은 공급망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에 투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허풍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근거 없이 힘을 주장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유럽의 군사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의지가 매우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푸틴의 러시아가 제기하는 위협이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푸틴이 정말로 침공을 시도한다면 그는 만만한 적을 상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막대한 투자를 해온 나라를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숙련된 병력이 부족해 지친 러시아군에 맞설 전력이 온전한 군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140만 명 이상의 인명 피해와 침공으로 인한 장비 파괴 때와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한다면 잔혹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잔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군대는 규모가 크고 잘 무장되어 있어 우크라이나와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드론 전력을 빠르게 증강할 수 있는 군대와 맞설 것입니다. 또한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폴란드 공격이 푸틴의 가장 큰 실수가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어리석게도 폴란드에 군대를 보내거나 폴란드의 인프라를 상대로 드론을 사용한다면 폴란드는 오직 한 나라만이 이전에 해본 적이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토 헌장 5조를 발동하는 것입니다. 나토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인 5조는 나토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회원국은 공격받은 회원국을 돕기 위한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공격 후 이 조항을 발동했으며 폴란드가 두 번째로 이를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이 국경 일대의 군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북유럽 또는 발트 국가들조차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들 모두가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나토에 맞설 준비가 안 됐습니다. 푸틴은 준비된 듯 행동하지만 나토 내 일부는 폴란드가 5조를 발동하면 유럽 전쟁으로 번질 수 있어 경계합니다. 하지만 수적 규모와 군사적 결속력만 놓고 보면 미국이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는 전제하에 나토가 우위를 점합니다. 나토의 32개 회원국은 러시아보다 매년 수십억 달러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을 소모시킨 4년 이상의 전쟁에 휘말려 있지 않다는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나토가 러시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맞서 전력을 총동원한다면 나토는 러시아보다 23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더 보유하게 되고 군용 항공기는 약 5배 많고 해군 규모는 러시아의 거의 4배에 달하며 주력 전차는 2배 이상, 장갑차는 러시아보다 약 100만 대 더 많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 가능성은 분명합니다. 나토가 완전한 우위를 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유일한 요소는 이 모든 화력을 유럽으로 끌어오는 일입니다. 물류는 정말 엄청나겠지만 폴란드는 나토가 제대로 준비할 때까지 충분히 버틸 만큼 강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폴란드 계획이 전면전을 일으킬 거라 보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푸틴의 폴란드 도발이 가장 어리석은 결정인 세 번째 이유, 즉 칼리닝그라드 문제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폴란드와 접한 러시아 월경지 칼리닝그라드를 푸틴의 침공 잠재적 출발점으로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떨어져 있어 폴란드와 나토가
푸틴의 장단에 더는 맞추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한다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래프지는 독일 공군 참모총장인 홀거 노이만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홀거 노이만은 러시아가 폴란드에서 행동하면 칼리닝그라드가 표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독일이 러시아 침공 시 나토 영토를 방어하겠다는 경고입니다. 2025년 10월 유럽 주둔 미 육군 전 사령관인 벤 호지스는 전쟁이 발발하면 나토가 칼리닝그라드와 세바스토폴, 크림반도와 같은 주요 러시아 기지를 전쟁 초기 몇 시간 만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 외무장관 케스투티스 부드리스 역시 칼리닝그라드에 대해 언급하면서 필요하다면 나토가 그곳의 러시아 방공망과 미사일 기지를 완전히 파괴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가 이 위협을 실행하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폴란드는 칼리닝그라드를 직접 침공할 필요 없이 공중작전만으로 칼리닝그라드를 초토화하고 러시아를 단일 전선에서 싸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왜 푸틴이 지금 폴란드 공격을 고려하려 하는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보기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특히 폴란드, 나토의 대응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려하면 더 그렇습니다. 아마도 답은 푸틴이 나토를 시험하려 한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가올 공격이 무엇이든 폴란드의 강력한 대응이나 나토 5조 발동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신중하게 조절될 수도 있습니다. 푸틴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자극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앞서 언급한 협상 결과처럼 그가 원하는 반응을 얻는다면 푸틴에겐 충분할 것입니다. 그는 폴란드 주권을 약화시키고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지 약화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푸틴에게 엄청난 도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 대통령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처한 상황 때문에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위험합니다. 절박한 푸틴은 위험합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럽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권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논리가 이상해 보여도 묘하게 일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착과 국내 인기 하락을 겪는 푸틴의 마지막 도박은 나토 붕괴 시도일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응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푸틴이 나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토가 자체 타격으로 대응하면 보복의 악순환이 시작되고 푸틴은 이를 이용해 나토를 러시아의 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훨씬 전부터 펴온 주장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푸틴이 싸움을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푸틴이 그 싸움의 필요성을 러시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시켜서 자신이 강제로 쫓겨나지 않고 남은 생애를 대통령으로 지낼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그들을 공동의 목표로 단결시킬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절박함입니다. 푸틴의 가장 큰 실수는 폴란드를 괜히 자극해 억제에만 집중했던 나토 동맹을 깨운 것일 것입니다. 러시아의 종말은 푸틴의 권력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푸틴의 모든 절박함이 이해가 됩니다. 과도한 지출과 심각한 경제 문제가 푸틴의 대통령직을 압박하면서 러시아 자체가 공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 압박 해소가 그가 폴란드 공격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이며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비슷한 영상이 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